자, 주린이 구조대 2부 여러분과 함께 지식을 채워나가는 시간인데요. 항상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와 내용을 주시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에서 한 40분 해가지고 전자 그 주주환원 뭐 나왔죠? 예? 뭐 나왔죠? 아예 관심 없으십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봤어요. 아, 솔직히 얘기하면 못 봤어요. 식사하고 오셨군요. 식사하고 온 게 아니라 네. 뭐 일정 딴. 안 보셔도 됐니? 근데 어떤 얘기가 나왔죠? 주주환원 책 예. 뭐 110조 원 한다고 하는데 예. 이제 현금 배당으로 30조, 예. 그다음에 15조는 임직원 준다고 15조 사고 예. 나머지는 이제 점점 이사회를 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서 순차적으로 내년 1월까지 뭐 결정을 해서 예. 쭉쭉쭉 주주환원 책 하겠다. 100 몇 조? 110조. 110조. 얼추 이 올해 거죠? 올해 네. 많이 했네. 거. 예. 그 얘기했다가 여론이 아까 박살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제가 지금 느낀 건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못 봤으니까 지금 딱 놓고 제가 해석을 하면 기존에 했던 거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좀 컸었던 것도 사실 오늘 이제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떨어진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건데 우리 잉여현금으로 놓고 보면 올해 이제 잉여현금률이 200조가 안 돼요. 200조가 안 되는데 지금 100조를 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잉여현금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주하는 정책을 쓸 수 있는 것은 손익계산상의 순익, 그 다음에 그거를 모아놓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예. 이 두 가지인데 그걸 말고 지금 이제 그 잉여현금 흐름은 이 재원 이후에 투자하고 남는 금액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략 한 180조, 190조, 그러니까 200조 정도 되면 그중에 절반 갖고 지금 하는 거고, SK하이닉스도 절반 이상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0조 얘기 나오는 것은 한 2개년, 3개년 정도인데 제가 여쭤본 게 올해 걸로 가지고 100조를 한다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삼성전자 주주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주주인데 네. 저는 생각보다 많이 했다는 느낌 받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약간 실망하신 부분은 아까 저희도 한 40분 다뤘지만 그렇죠. 닉슨은 이제 직접 이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약간 빈집털이로 계속 주가가 막 하염없이 그냥 막 무너져 내리던 그런 부분을 좀 수급이 방어해 줄 수 있다. 실제로 그렇죠. 뭐 기타 네. 법인이 계속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네. 사주는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막 수급으로 막 변동성을 줄 때 어느 정도 좀 개런티를 해줄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전자는 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현금 배당으로 30조를 쫙 뿌리는 게 금액도 실망스럽고 방식도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의견들. 근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죠. 이걸 한번 뒤집어 보면 어차피 얘네들이 자살 소각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제 검토 중에 있다라는 거고. 네. 근데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20한 5만 원에 20한 6, 7만 원 이걸 쓰는 거랑 30만 원대 초반에 쓰는 거랑 언제가 좋으냐라고 보면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의 희망을 더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을 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내 계좌에 꽂히는 거고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 늘었다 3% 줄어든 거잖아요. ADR 발행한 게 40 정도 됐다가 40주 소각하니까 3% 늘었다 3% 줄어드는 건데 그게 지금 이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그 자사주 소각은 주식수가 줄어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매수로 들어오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고 배당은 내 계좌에 찍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세금 낸다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더 저는 배당을 더 반겨야 되는데 왜 그러냐라는 건데 지금 매형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카드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 카드 남아 있는데 지금 쓰는 것보다 오히려 전 30만 원대 가서 쓰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해석은 다른데 제가 차영주가 해석하는 것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데?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지금 일단 배당 썼어.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아니면 지금 조금 뭐 횡보하다가 또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움직이느냐 안 급하게 움직이느냐라고 놓고 보면 저는 오히려 30만 원 이상 삼성전자 갈 거로 보는 투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좀 소중히 아껴 쓰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 35만 원 팔 거면 몰라 됐고 아무것도 몰라. 어쨌든 빨리 35만 원만 와줘. 그럼 난 팔고 나올 거야. 라고 보면 아쉽죠. 근데 저는 40만 원, 5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도 장기 투자, 단기 투자 그 부분을 얘기할 텐데 예.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체력전이잖아요. 체력전이죠. 체력전. 안 봐야 돼요, 그냥. 체력전이에요. 체력전이면 단기적인 수급, 단기적인 요소 이런 걸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느냐? 그건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네. 어쨌든 110조라는 금액이 또 저는 서프라이즈고 그다음에 지금 쓸 수 있는 것 중에 배당을 먼저 툭 던진 거죠. SK하이닉스가 딱 치고 나왔으니까 SK하이닉스 덥에 우리가 이제 옆에 이제 제가 이제 명예컨님 옆에 있으면 네. 훨씬 더 조금 더 잘생겨 보이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SK하이닉스 덕에 나도 그 원님 덕에 나팔 분다라고 좀 해서 좀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동력이 떨어질 때 딱 터트리는 시나리오. 이렇게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나요? 저는 이 아니요. 시나리오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저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제 궁금증입니다. 예, 예. 이게 현금으로 30조 원 나가는 게 예. 이제 오너일가가 현금이 필요해서 이렇게 현금 배당으로 30조 원을 쏘는 측면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가가 돈이 필요한 부분들은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오늘 냈나?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그 배당을 주는 것이 좀 인색하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네. 가지셨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과 지분이 낮기 때문에 외로 우리가 배당을 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 배를 불린다.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배를 불린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너 중에 현금이 필요한 분은 누구죠? 최 회장. 최 회장님이죠. 거의 1조 가까이 캐시가 필요한 거죠. 이제 네. 항소심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도 2019년인가 18년도에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 배당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자제분들이 이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속세 완납했잖아요. 그 이슈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주주가 돈이 필요해서 했다라고 뭐 아니다라고 부정은 못해도 굳이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보면 지금 더 발등에 불은 최 회장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현대차도 현대 글로비스가 작년 9월달에 IR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예. 작년 9월달에 IR을 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표이사가 직접 IR을 주재하면서 3년 동안 특별 배당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정몽구 회장 유고설이 도는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특별 배당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뜬금없이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이런 오너가 돈이 필요해서 배당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예. 저는 뭐 그게 전 연관성을 찾기는 좀 어렵다. 모호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사이드 질문이라 진짜 짧게만. 회사가 내가 지분이 있어서 회사가 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장사를 잘해서 법인세까지 냈어. 네.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지분만큼 배당을 받겠다는데 나는 왜 또 과세하는 거야? 아. 이중과세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중과세 이게 아직까지 깔끔히 해결된 건 아니고요. 어차피 배당세 15.4% 떼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회사가 세금을 냈고 내가 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논쟁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네. 금투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투세 얘기하면 또 깝깝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여기서 끝내죠. 여기서 더 이상 끌고 갈 건 아닌데 차라리 그렇게 세금을 한 번에 내자라고 해서 네. 그거는 아직까지 과세 당국이 명확히 지금 계속 논쟁거리에 있다. 이 정도만 오늘은 하죠. 이거 네. 얘기하면 또 딴 얘기고 또 머리 아프니까. 아니 차영수 소장님은 이중과세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세금 너무 많이 내. 의욕이 꺾여요. 어차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회사의 주인인데 회사가 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것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 기본 원칙 오케이. 소득이 있잖아. 장사를 했잖아. 부가가치를 해서 그걸 회사가 냈지. 이미. 냈지. 소득이 있지. 그러면 얘 회사에 내가 지분을 10% 가지고 있으면 얘가 낸 게 내가 10% 낸 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왜 나한테 또 이거를 넘길 때는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이거를 그냥 배당을 받는 건데 맞지. 왜 소득이 두 번 그러니까 이제 이 과세 당국은 양쪽 눈치 보는 거죠. 안돼 깡패를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저도 그 뭐죠? 그 대학 다닐 때 재정학을 딱 배우면 첫 시간에 나온 저 재정학 배울 때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과세
과세에는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게 그런 거죠. 누군가 이 벌집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 금투세만 가지고도 건드렸다가 그 벌에 많이 쏘이신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혹시 뭐 세금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도 그렇고 한번 좀 종합적으로 예예예. 정리 이거는 이제 자료까지 이제 표까지 만들어서 정리 한번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는 없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이 오늘 저희한테 한 40분 동안 강의해 주실 내용은 주된 내용은 뭡니까?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은 그래도 이제 삼전직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예. 삼전직스를 제외하고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죠?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변동성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변동성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극복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겨내던 극복하던 이거를 저는 이제 웹을 지우자 뭐 이런 뭐 말씀도 하시는데 정답. 예. 그냥 즐기자. 어떻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떨어지 또 욕하겠죠, 여러분? 정답. 아니 욕하는 게 아니라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예 정답 뭐 정답. 상승 추세긴 하다고 믿고 물을 탄다. 물을 탄다. 탄다. 네. 물을 탄다. 왜냐하면 물 한 잔 드릴까요? 추세는 걸 믿고. 세수 한번 하고 올래. 근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을 무조건 견뎌낸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이고요. 내가 단기 투자자면 시장에서 멀어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을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떠나는 거죠. 시장을 떠나는 겁니다. 시장을 떠나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는 뭐냐면 웹을 지우는 거예요. 아예. 예, 웹을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짧게 끝날 때쯤 이제 질문하셨는데 웹 지우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요? 자, 우리가 그 꼬맹이들 있잖아요. 한 2살짜리, 3살짜리. 제가 갑자기 우와 그러면 매형크님이 한 2살짜리예요. 그럼 네. 막 도망가서 고개 푹 숙이고 엉덩이 푹 들고 이렇게 숨는 장면 있죠. 예. 그렇다고 해서 무서움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더군다나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피해. 그러니까 제가 봤던 책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지 뭔지 모르겠는데 잊어버렸는데 피해서 도망간 곳에 천국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하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 70% 80%너 경험해 봤어? 네가 지금 반대에 나가는 거 경험해 봤어? 예, 경험해 봤습니다. 그거를 열어본다라는 것은 정말 빗으로 그러니까 날카로운 것으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 압니다. 똥줄이 타는 거 압니다. 똥줄이 타보신 적 있어요? 정말 엉덩이가 똥줄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항문 부위를 똥줄이라고 그러죠. 똥줄. 똥줄이 탄다라는 것이 활약근? 괄약근이 네. 가만히 있어도 콱콱콱 조여들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 이렇게. 불닭 먹은 건데. 그거랑 달라. 그거는 차라리 불닭은 그런 건데 이 똥줄이 타면 정말 안절부절 못해요. 왜냐하면 시세가 막 변하고 이 시세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더군다나 이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옛날에 1박 2일에서 그랬는데 이수근 씨가 이제 우리가 어떤 닭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닭을 잡아야 되는데 닭을 이렇게 찔끔찔끔 잡으면 애가 고통스럽다라는 건데 한 번에 탁 쳐야 돼. 네, 탁 쳐야 되는 건데 자 10,000원이면 반대면 안 나가요. 10,000원이면 반대면 안 나가. 9,900원이면 반대면 나가. 호가가 10,000원과 9,900원이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쳐봐요. 안 나간다,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이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 목소리도 벌써 떨리죠. 근데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요? 그걸 지우지 말고.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일부 투자들은 지우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이것을 느끼고 거기서 개선책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변동성을 이기자라는 얘기잖아요. 변동성을 이기자라는 거면 우리가 단기 투자자라면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 일부 손절을 한다든지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안 쳐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기 투자자일수록 오히려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요? 예, 단기 투자일수록 오히려 쳐다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단기 투자자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좀 쳐다봐야 되고 장기 투자자는 내 마음은 어차피 얘 미래와 함께하는 걸로 5년 뒤에 약속을 해놨는데 계속
그 중간에서 노이즈로 흔드는 애들이 있으니 앱을 그냥 지워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근데 이제 그게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점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단기 투자자가 보지 말라라는 것은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이 반대매가 걸려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부분 내가 현금화를 해놓고 나머지 종목들을 어찌 할 수 없으면 일단 조금 멀리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차피 이건 내가 본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해결할 문제죠. 반면에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긴장을 하고 네. 장기 투자라는 것이 중에 오해가 방치예요. 방치. 예, 방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웹을 지운다라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겠지 이 생각이죠. 그렇죠. 수면제를 먹고 근데 좋아하시는 그 대가 중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수면제 먹고 일주일 자라 뭐 그런 얘기 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분은 딱 한 분만 그랬어요. 한 분만 그랬고, 제가 지금 이름이 뛰어왔는 그런 말씀하신 분이 네. 있어요. 이런 하는 말씀이 있는데, 피터 린치?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삼전직스만 있으면 그것도 저는 통용이 된다라고 봐요. 예. 삼전직스만 있으면 좀 자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그건 대가의 반열에 들어간 거고, 지금 저희 코너는 주린이 코너잖아요. 네. 주린이는 대가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오히려 상황들을 보고 삼전직스가 아니다라면 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백화점 같은 관련주들도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망이 좋았고 우리가 이제 여기도 지금 뭐 백화점 인근에 있잖아요. 예. 네. 외국 분들 지금 뭐 다니시면 외국 분들이 한 절반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백화점들 딱 뚜껑 실적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어땠죠? 안 좋았어. 안 좋았어요. 예. 더군다나 지금 환율이 1,500원에서 1,300원대로 오면 외국인들의 구매력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눈 감고 기다린다? 시간이 지나면 변동성이 잦아들면 백화점주가 올라갈 것이냐? 이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체크를 하기 위해서 보기 싫지만 어렵지만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치가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백화점을 따박따박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삼전직스가 아닌 이상은 다른 것들은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저도 우연치 않게 여기 대기실에서 그걸 봤는데 카카오 얘기 아무도 안 하네? 라는 거죠. 누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댓글창에 카카오 얘기 한참 했는데 한 카카오 얘기도 했어요? 엄청 많이 했죠. 한참 했더니 다들 나가셨어요. 제가 카카오 평단 15만 원이라니까요. 지금 얼마죠? 3만 34,000원. 카카오는 이제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는 한참 전에 물 건너가서. 네. 그래요. 가슴을 또 후려팠네요. 근데 카카오 얘기 했어요. 저희. 가슴을 후려팠네요. 네. 그 말씀은 왜 하신 거예요, 카카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카카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같이 인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 이제 얘네들은 도대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묻어놓고 20년, 30년, 그러니까 5년, 10년 뒤로 본다? 이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를 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어차피 내가 투자를 한 이상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오해가 편한 게 장기 투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 투자 굉장히 어려워요. 장기 투자 굉장히 어려운 거고 장기 투자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늘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익만 초점을 보시면 돼요. 제가 삼전직스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익이 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2021년서부터 2022년까지 주식을 그렇게 추천하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예. 그때는 하락 기간이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9,000에서 5,000까지 떨어지면서도 삼전직스는 팔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팔았다 샀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지만 저는 이익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불안정할 때는 믿을 건 뭐죠? 실적이죠. 네. 근데 실적인데 그러면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주린이 분들 중에 이제 오해가 저는 오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금 같은 거 사놓으면 요즘 어떨까요? 그렇죠. 금 좋죠. 오르고 그 요즘 오늘도 한 5% 올랐어요. 예. 달러 같은 거 사놓으면 어떨까요? 달러. 엔화 이런 거. 엔화 888원이에요. 제가 그 이제 가을에 갑자기 일본 갈 일이 좀 생겨가지고 은행 간 김에 엔화를 바꿨더니 내가 산 금액이 888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율은 더 떨어진 거죠. 내가 이제 은행에서 수수료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럼 엔화 같은 거 놔두면 한 950원만 가도 뭐 땡큐 아니겠습니까? 짭짤하다. 짭짤하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주식을 팔아서 엔화를 산다라든지 주식을 팔아서 금을 산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네. 그러면 그건 언제 팔아서 주식을 다시 사죠? 오르면. 주식이 먼저 오르면. 그렇게 기회비용. 그게 네.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닙니다만 이게 이제 그 일본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우니 뭐라는 분이 쓰신- 우니? 하여튼 뭐 우 뭐라는 거 맛있죠. 운이 맛있죠. 예. 우니가 아니고 한개. 아직 빠꾸 아니 금요일 저녁이어서 그래. 아 그래요. 아 저도 지금 배에서 지금 그 얘기하니까 꼬르르 소리가 나요. 마이크로 안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이가 왜요? 예, 근데 아니 그런 분인데 네.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 얇은 책이 있어요. 굉장히 이 핸드폰보다 더 얇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달걀 모양 그려놓고 채권 팔고 주식 사고 주식 팔고 채권 사고 뭐 이런 뭐 얘기인데 예. 그게 강의할 때 딱 펼쳐놓고 강의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요. 예. 자 지금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팔고 뭐 이렇게 채권 뭐 이런 건데 그게 저는 언젠서부턴가 강의 목록에서 강의 PPT에서 그걸 빼버렸어요.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주식 팔아가지고 금을 사놨다가 언제 그러다가 갑자기 또 주식시장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확 끝내버렸다라고 하면 바로 금 팔아갖고 주식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 요지는 거죠.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실적이니까 실적을 보자라는 거죠. 근데 삼전직스를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가 23만 원대인데 지금도 25만 원, 28만 원인데 삼전직스 주저하는 정책이 좀 덜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닉스는 잘 나온 거 아닌가요? 삼전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요, 전 둘 다 아직은 하이닉스도 이제 40조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의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발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지금 쪼각쪼각 나오네요. 쪼각쪼각 전법으로 얘네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110조를 했다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첫 술에 배부르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놓고 보면 좀 차분히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요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책 구조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뭐 믿을 건 실적이라고 해서 뭔가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예. 국장에서 네. 성공 확률이 네. 사실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의 종목 중에서 네. 진짜 내가 10년, 20년 전부터 장기 투자해서 성공한 그런 기업이 몇 개나 될까? 그렇죠. 확률로 따지면. 그렇죠. 그리고 장기 투자가 만약에 진짜 매력적이었다면 예. 진짜 초장기 이런 거 말고 코스피는 왜 만년 2000선에서 박스권을 그 몇 년 동안 헤맸을까?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은 왜 아직도 800포인트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장기 투자라는 게 성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전원주 씨 얘기 들으면 레전드지. 그쵸.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종목만 한 끗 잘못 골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카카오죠. 카카오 장기 투자 과연 가능할까? 카카오 그때 15만 원에 우리 엄마가 그거 내 결혼 자금 넣고 막 산 게 카카오 아저씨가 나와서 이제 카카오 우주로 간다. 카카오 모텔 무슨 뭐 카카오 붕어빵 안 되는 게 없다. 사실 그거 들으면 세상에 카카오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죠. 그 생각하면 카카오 장기 투자 하고 싶죠. 하지만 15만 원에 우리 엄마의 돈, 나의 결혼 자금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과연 장기 투자가 질문은 장기 투자가 국장에 어울리는 건가 현실적으로?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을 네. 하기 전에 지금 카카오가 15만 원이었던 게 2020년일 겁니다. 그렇죠? 2020년 가을. 코로나 때 지금 이제 5년 지났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인가요? 장기 투자죠. 5년이면 6년인데. 그러면 더 길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5년이 장기 투자라면 저는 장기 투자가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5년 이상이거든요. 10년, 20년을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것이 벌써 여기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네.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장기에 대한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장기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이제 그 5년, 10년 정도를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예.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부 이제 주리분들도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뭐 감론을 막 이제 경론이 될 거예요. 네. 과연 장기 투자의 기간이 얼마야가 장기 투자라는 1년 이상. 그래서 1년 이상이면 저는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5년 이상 흘러가면 제가 요즘 보는 SNS를 보면 네. 옛날에 1980년대에 그 뭐죠? 그 직장 생활 풍경이 나오는 SNL 같은 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예. 막 담배 피고 막 임산부 앞에서 담배 피고 출산휴가 일주일 보내주고 옛날에 뭐 버스에서 막 버스에 담배 피고 막 이런 네. 건데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 보너스 받았으니까 주식 살까? 그러니까 뭐 살까? 삼성전자. 야, 미쳐서 삼성전자 사게? 대우전자 사. 대우전자. 대우전자 결국 망했잖아요. 대우전자. 옛날에 대우전자 탱크 뭐 이래가지고 그때 그랬죠. 대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끗 차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또 이것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할 때 삼성전자를 놓고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을 놓고 비교를 합니다. 누가 이겼느냐? 삼성전자가 이겼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에 대한 거예요. 거기서 표준 오차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중에서 성공한 것만 갖다가 후행적으로 갖다가 쓴 거죠.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장기 투자가 맞다라고 하고 지금도 그런 강의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거는 오류가 있는 거죠. 하지만 5년 미만, 그러니까 1년 이상 5년 정도가 장기 투자라면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보이죠. 근데 지금 저는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5년을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데요. 예. 자. 지금 이제 두 분이 5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전직스 말고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네. 1,000만 원씩 드리고 5년을 보고 투자하라라고 얘기하면 네. 지금 당장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식보다는 5년을 생각하려면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네. 그리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의외로 아는 주식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뭘 봐야 될까? 특히 이제 주린이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계좌를 하나 새로 트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5년 동안 내가 적립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목돈이 없으니까 5년을 한다라는 목돈이 없으니까 3년 내지 5년 동안 내가 매달 10만 원씩 내는 통장을 하나 개설하십시오. 계좌를. 그다음에 3년 내지 5년 동안 내가 죽었다 깨나도 무조건 10만 원씩. 물론 이제 갑자기 뭐 인적 분할 얘기가 나온다라든지 뭐 나오면 팔아야 되겠지만 예. 그러한 게 없으면 내가 3년 내지 5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불 거야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투자 습관이 잡힐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뭘 살까요? 삼성바이오 살까요? 삼성중공업 살까요? 삼전직스 빼고 저 완전 소외된 거 살 것 같아요. 로보티즈 같은. 로보티즈 같은 걸 살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새는 거죠. 5년이면 로보티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구체화되는 거죠. 로보티즈가 그러면 5년 뒤에 지금 LG 그룹 내에서 로보티즈를 4배 증설한다라는데 네. 그럼 매출이 얼마가 될까? 이익이 얼마 될까?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매출에서 이익을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계산을 못 하네. 예. 그럼 이걸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 차용주한테 가서 물어볼까? 차용주 유튜브 가서 뭐 이런 그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잡히는 거고 예. 저는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익률을 나타낸 것들을 보면 많아요. 많아요. 삼전직스 제외하고 지금 삼전직스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네. 최근에 올라온 것들 중에 뭐죠? 삼성전기도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IT 쪽 빼고 예. 조방원 다 그렇죠. 조방원, 전력인프라 다 그렇죠. 전력인프라, 그다음에 뭐 우리가 놓고 보면 소부장. 소부장도 그렇죠. 소부장은 좀 소부장도 IT니까 빼버리고 네. 뭐 그건 뭐 IT였으니까 빼버리고 그런 것들은 AI니까 AI 빼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볼 수 있는 일부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몇 년 전인가요? 한 5년 전인가요? 지금 한 4년 전에 삼성바이오를 제가 장기 투자한다 그랬어요. 88만 원에 88만 원에 장기 투자한다 그랬어요. 그때 같이 출연한 패널 분이 하고 좀 약간의 경론을 벌였어요. 왜 삼바를 장기 투자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삼바를 갖고 있었으면 지금 그때보다 수익률이 은행 수익률 이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장기 투자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저는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라는 개념을 명현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그렇게 한 5년, 3년에서 5년 정도라면 우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나올 거다. 네. 더군다나 뭐 달바글로벌이라든지 우리가 APR이라든지 화장품들도 코스맥스, 콜마 이런 것들도 놓고 보면 그게 단기 투자를 끝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내가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폼을 다시 잡는다라는 건데 폼. 운동을 할 때 네. 내가 골프를 칠 때 자꾸 공이 슬라이스가 나는지 훅이 나면 예. 공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어드레스 다시. 어드레스를 다시 하는 거죠. 네. 그것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적립식을 통해서 적립식. 3년 내지 5년 동안 내가 투자할 계좌를 트면 아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 머리가 확 바뀌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네.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장기 투자가 낭만 있죠, 사실. 전원주 씨랑 얼마나 낭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표본을 오차죠. 표본. 전원주 씨가 그러니까 전원주 선생님이 삼성전자를 샀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제가 알고 다른 개그맨 같은 분은 삼성전자하고 딴 걸 샀대요. 아직까지 10년째 들고 있대요. 조영구 씨. 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게 더 인기 있었던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운도 좀 통했다라는 것은 인정해야죠. 맞아요. 하이닉스. 그러니까 전원주 선생님 하이닉스, 전원주 선생님 하이닉스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불과 3년 전에 누가 생각이나 했나요?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아, 알겠습니다. 예. 광고 하나만 할게요. 중간에 집어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진짜. 먹어봐. 야, 드디어 저도 이제 먹는 광고가 들어온 건가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예.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별 멘트 안 할게요. 그냥 사세요.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너무 금요일 저녁에 딱 어울리는 제품이다. 조금 맵다. 먹태인데요. 낭만 먹태, 양념 매운맛 먹태채 40g 4개 드려요. 요거 19,900원에 배송비 3,000원. 4개 4, 5, 20 하나에 5,000원. 조금 뭐 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00g이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비싼 거 아니네. 요 100g짜리. 예. 요 100g짜리 크기가 큽니다. 네. 가영이나 얼굴보다 훨씬 네. 와. 훨씬은 아니고 비슷해요. 제 얼굴 크기마다. 아니 비슷하다 그러면. 작아 보이죠. 너무 야, 커. 이건 맥주 없이도 네. 그냥 한 번 다 먹겠는데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왜 이렇게 맛있냐? 딴 멘트 안 합니다. 네. 예, 이거 맛있어요. 2번 숙성해서 감칠맛을 극대화한 낭만 먹태. 근데 이 친구가 약간 맵찔인 것 같아요. 왜요? 저 맵찔이 맞아요. 솔직히 매워서 못 먹을 정도는 전혀 아니고 왜 먹태 길게 먹어도 안 질릴 정도로 살짝 정말 매콤한 향 느낌? 달달한 게 더 강하고. 예, 먹튀가 아니고요, 먹태. 예, 먹튀. 경제방송에서 먹튀 광고 그래서 먹태입니다. 예, 네. 맥주의 먹태. 근데 이건 그냥 먹태가 아니네. 나 그냥 그냥 일반 먹태 생각했는데 양념이 킥이네. 이게 먹태 약간 뻑뻑할 때도 있잖아요. 촉촉해. 촉촉해서 부드러워. 진짜 촉촉해. 부드러워. 어떠세요? 먹는 거 잘 아시니까. 조용히 다 먹었습니다. 더 드릴까요? 진짜 맛있네. 방송하고 일단 저기 그 남은 건 그 한쪽에 근데 제가 술을 안 하니까 한때는 했지만 맥주 생각도 나고 맥주 없이도 TV 보면서 아니면 재무제표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제 스타일 아니에요. 우선 재무제표 보면서 먹태 먹으면서 맥주 마셔? 근데 대무제표를 안 봐. 이게 맵고 손에 안 묻어요. 손에 지금 안 묻잖아요. 보통 이게 양념된 거면 손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먹은 손으로 책 넘기면서 책 보면서 먹을 수 있네. 이거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요. 오케이. 오늘 배고플 때 이렇게 먹으니까 이건 진짜 뭐 명현님이 그냥 사라. 네, 이건 진짜 사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추경 매수 가능합니까? 추경 매수 무조건. 그리고 이거 그거 같잖아요. 장대 양봉. 이거 장투 가능. 양봉 같잖아요. 장대 양봉. 장투하려고 했다가 단기간에 먹고 끝낼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는 그냥 봉지 뜯으면 다 먹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황태, 먹태 이런 걸 좋아하고 그 양구의 덕장도 직접 가서 사오고 용대리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인사이트 있네. 칼로리가 높은 거야? 칼로리요. 칼로리는 좀 있겠죠. 생선이니까. 양념이 또 있어서. 근데 여러분 칼로리보다도 원래 다이어트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성분이 중요합니다. 이 탄수화물이 11%밖에 안 돼서 사실은 단백질이 많아. 단백질 75%예요. 생선이라서. 보시면은 그래서
칼로리 자체보다도 사실 이런 단백질은 좀 드셔주셔도 되고 오히려 간식으로 뭐 참기 힘들 때 막 이상한 떡이나 뭐 탄수화물 먹는 것보다 요런 거 드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맛있다. 이거 약간 꺼내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면 밥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밥 반찬 같아. 밥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어. 약간의 양념을 하면 밥 반찬으로도 그렇고 그냥 뭐 흰밥에다가 네. 이거는 흰밥 뜨끈할 때 그렇게 먹으면 아 맛있다. 좋은데. 네. 그 양말 먹대. 9월 10며칠 날 저기 양양을 가야 되는데 용대리 가가지고 그걸 좀 먹어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광고라서 맛있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초반에 멘트 안 했잖아요. 먹고 그냥 믿고 사셔라. 진짜 맛있다. 네. 끝. 알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소장님 예. 외국인 수급이랑 환율 관계 이거 궁금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를 좀 이제 보면 저도 그 얘기했으면 딱 좋겠다 싶었는데 네. 이심전심이네요. 네. 외국인들이 1,300원대까지 들어왔는데 왜 안 들어올까요? 왜 안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왜 그럴까요?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들 얘기가 나오면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마음도 모르겠는데 네. 톰 존슨 같은 애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것 좀 비유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행태를 알기 어려운 건데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이거죠. 한 가지 오해가 오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400원이면 뭐 1,380원, 1,400원이라고 치겠습니다. 1,400원이라고 치면 네. 아니 1,500원이었어 외국인들이 1,400원으로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두 가지죠. 보다 이제 우리가 1,500원에 환전하는 것보다 1,400원에 이제 환전하는 것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놓고 보면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은 좀 애매해요. 왜 왜요? 그러냐? 1,500원에서 1,400원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네. 환율이 서서히 떨어진 게 아니라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6월부터 7, 8 하면서 뚝 떨어졌어. 더군다나 이제 SK하이닉스 ADR 40조가 들어오면 뚝 떨어져. 네. 근데 지금 중동 문제가 안 끝났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뭐 지금 중동 문제 수학 문제 풀다가 갑자기 영어 문제 푼다고 지금 김정은 만나겠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네, 멀티태스킹. 네, 잘하- 수학 하나 끝내고 영어 해야 되는데 수학도 못 끝내고 지금 영어 하겠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러우는 아예 그냥 거기는 저기 버렸어. 방치고 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취임하자마자 하루 만에 끝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방치고 거기 이제 국어는 포기한 거고 이제 이런 건데 아무튼 이제 근데 진짜 먹으면서 딱 들으실 만해요. 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네.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러우 전쟁이 아니라 중동 전쟁이 이제 불거지게 되면 지금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 현상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요? 벌어지겠죠. 네. 우리가 안전자산 아까 얘기했던 안전자산 지금 이제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효과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원화는 어떻게 되죠? 약해지는 거죠. 원화 약.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 통화 가치인데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종 통화라 그래서 엔화를 바꿀 때 원화를 엔화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메커니즘은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꿔서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기준점은 이제 달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달러가 강세로 돌았으면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1,400원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1,450원, 80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환차 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1,500원에서 1,400원으로 내려왔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야라고 보는 것은 한쪽만 보는 거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칫 내가 이걸 샀다가 그러니까 원화를 샀다가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지? 환차 손을 본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명현커님 제가 명현커님한테 그러니까 명현커님이 지금 이제 한 1조 원을 운용을 하는데 1조 원. 1조 네. 원을 운영합니다. 큰 금액을 더 운용하는 거. 1조 원 운용을 하는데 네. 1조 원 작아요? 좀 더 드릴까요? 근데 110조도 작은데. 110조? 네. 아유. 그걸 혼자 혼자 먹으려고? 1조 원 운영하는데. 1조 운영하는데 한 1조를 벌었어요 상반기에.
상반기 때 한 1조를 벌었어. 2배 튀기 했네요. 2배 튀겼어. 네. 그럼 한 2조 정도 됐어. 네. 근데 이제 그러면 1조 원을 이제 고객하고 이제 쉐어해야죠. 이익 남은 거를 그렇죠. 쉐어해야죠. 11월 달에 쉐어합니다. 지금 주식 투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요. 뭐 어떤 다 베팅? 로보티즈. 로보티지 말고 글로벌 투자자, 글로벌 투자자. 사업으로 짜증내죠. 짜증 확 나네. 본인은 먹어가면서 나는 지금 다 먹었는데 지금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하는데 본인은 먹어가면서 지금 아니 이제 맛있어서. 그것도 딱 보면서 로보티즈 딱 이러는데 어우 순간 얄미워 보였어. 순간 얄미워 보였어. 주식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은 아직은 주식의 시대라고 봐요. 주식 아닌데 근데 한편으로 그 명예컨님은 그렇다 치고 제가 이제 질문 드리자는 글로벌 투자자면 내가 지금 1조가 2조가 됐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고 있고 네. 중동 문제 끝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이제 중동에 취약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원유의 70~80%를 쓰고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90% 가까이 쓰고 있는 건데 굳이 그럼 지금 투자할 수가 있을까? 저 비트코인 해야지.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아니면 채권 사놓든지 채권 가격이 좀 싸지고 있잖아요. 채권 가격이 싸니까 차라리 지금 이제 뭐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단기채 가지고 장기채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미뤄 짐작합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환율 문제도 있지만 중동 문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굳이 제가 쓰는 단어가 그거예요. 굳이 지금 여기서 공격적으로 내가 배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중동 문제 끝나면 들어와요? 중동 문제 괜찮고. 중동 문제 끝나면 우리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네. 근데 지금에서 필요 조건은 되겠죠. 충분 조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우리가 이제 정치 공학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달 남은 인생입니다. 11월 초에 중간 선거잖아요. 네. 중간 선거. 네. 중간 선거하면 이제 맥이 축 빠지는 거죠. 맥이 축 빠지는 거니까 지금 지지율이 33% 역대 최저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이제 영어 문제 수학 문제 풀다가 영어 문제 풀겠다고 가는 것이 영어라도 지금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학은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예. 영어 점수를 이제 올리겠다라는 건데 그게 뜻대로 될까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되면 펀드 매니저들이 작년에도 그랬어요. 예. 11월 달에 주식 시장에서 안 움직였어요. 11월 달에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모펀드랑 헤지펀드는 11월에 고객하고 결산을 합니다. 결사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1월 달에 고객들한테 통보하는 거죠. 자, 1조 나한테 맡기셨죠? 2조 됐어요. 1조 벌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분율에 따라서 나눕시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돈 나누고 휴가 가는 거죠. 예.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가 2달 동안 매매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패시브 펀드 말고 공격적인 사모펀드라든지 헤지펀드 입장에서 보면 2달 운용할 건데 예. 여기서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메커니즘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 입장에서 보면 12월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12월에는 패시브 펀드가 끝나는 거고요. 예. 11월 달에는 사모 펀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은 정중동 상태인 것 같아요. 정중동.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외국인들 포지션을 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오늘에서도 보여지듯이 외국인들이 팔면 지수가 떨어지고 오늘 이제 삼전직선이 논의를 치고 네. 삼전직선은 이제 주주하는 정책 때문에 논의를 치고 주주하는 정책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면 이번 주도 그랬죠. 주식 올라가고 이번 팔면 주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동향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코스닥이 오늘 4%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환율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지금 1년째 줄창 외치지만 환율이랑 외국인 수급이랑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1,000원 400원 가면은 뭐 나라 망할 것처럼 1,500원 가면 뭐 외국인이 다 환율 내려와도 뭐. 예. 근데 매크로적인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다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커요. 그러니까 네. 환율이 내려오면 어쨌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은 맞죠. 예. 1,400원이면 제가 이제 뭐 현실적으로 지금 뭐 휴가 계획 잡으면서 조금 비행기표를 보는데 비행기표가 싸졌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단순 계산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유리할 증이 어떻게 되죠? 폭등해 버리죠. 유가 6단계가 올라가 버립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비행기표를 사는 게 나을까?
저때 사느냐 이게 막 머리가 아픈 거죠.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자 단순하게 환율이 내려왔다고 해서 한국 주식 살까? 아니면 내가 중동 전쟁도 봐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도 봐야 되고 고객하고도 봐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환율이 내려오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이 복잡성을 너무 단순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주말에는 뭐 하십니까? 이제 주말에 좀 여러 가지 좀 재정비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시장이 좀 개별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요. 네, 의외로 그러니까 삼전직스는 이제 상수고요. 삼전직스를 제외하고 이번 주에 살짝 보여줬듯이 뭐 일부 종목들 오늘 이제 뭐 코스맥스 움직였잖아요. 코스맥스가 이제 어제 리포트가 긍정적인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제가 놓쳤던 리포트들 한번 쫙 리뷰할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평상시가 안 했던 거예요. 평상시 안 했던 건데 예. 이번 주에 제가 리포트를 보고 그거를 한번 쭉 보면 의외로 다음 주에 한두 종목의 보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조금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예. 하게 될지 안 하겠지 모르겠지만. 주말 동안에 여러분도 개별 종목 공부 한번 해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너무나 좋은 목소리로 좋은 내용을 딱딱 짚어주시는 YG경제연구소 우리 차영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